엔캐리 언와인딩 아직 안전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받아보겠습니다. 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전체적인 채널 먼저 훑고 넘어갈게요. 먼저 11월에 기록한 81K를 저점으로 이후 11월, 12월을 고점으로 했을 때 이 빨간색 상승 채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지난주 이른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아침에 살짝 깹니다. 이후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주말간 그리고 어제까지 상승을 이어온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이 꺾였던 지점은 이 라인을 한 파동으로 볼 때 0.618의 인간적인 되돌림을 보여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결정되는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거는 89K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벌써 수차례 테스트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저항이 있고 자주 부딪히게 된다면은 결국은 뚫고 올라가는 것이 정배입니다. 근데 제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미장 잘 갑니다. 두 번째 금, 은 둘 다 잘 갑니다. 비트코인만 주요 지점을 넘어주지 못하고 비빌대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보통의 분위기에서는 결국엔 뚫어주는 게 정배긴 하지만 이것이 어제를 기점으로 만약에 꺾여 버린다면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로 뭐 시장가로 롱이냐 숏이냐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롱을 친다고 해도 이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것을 확인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아랫라인에서 적당한 매수를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쯤 되면은 매매 현황이 나왔죠. 매매 현황 제가 포지션 뭐 갖고 있는지 나왔는데 저도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고 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롱을 어디서 받을 거냐라는 물음으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물대겠죠. 제일 보편적으로 보는 건 매물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뭉뚱그려서 잡은 게 아니고 지금 파트별로 나눴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라인에 대해서 매수받는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뭉뚱그려서 잡게 되면 POC가 뭐 이렇게 M1 곳에 그어진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런 정보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가격대에 걸쳐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제가 어디로 설정했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점과 고점을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왔고 두 번째는 근데 좀 체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대충 여기 비슷하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가 이렇게 난리를 보여준 이 영역대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POC 만 이어보자면은 뭐 대충 요런 그림이 됩니다. 가격으로는 86.8부터 뭐 86.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매물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어떤 식이 되냐. 주말에 형성된 이 88K, 88 초반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86.5K 라인까지 흘러내릴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매수 근거로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근거라는 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타점을 잡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타점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근거의 교집합입니다. 이 중 하나가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차피 세부 경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중요하게 볼 거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88K 초반 라인이 무너질 경우 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86K까지 바로 흘러내릴 수 있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매매를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상승은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그 근거는 OI에서 기존 롱 포지션들이 닫히고 있다는 내용과 처음에 말씀드린 자산시장 간 움직임 불일치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미장 가는데 비트코인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장 내릴 때 비트코인은 더 꼬라박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타이밍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롱을 견인하는 수요도 약하다. 이게 제가 당장 추가 고가 갱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롱은 어디서 받을까요? 롱 어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우리는 열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쇼츠라는 뜻이 아니고 하락하는 시나리오까지 알고 있어야지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롱 후보로는 아까 말씀드린 POC, 매물대 POC와 뭐 기타 여기는 또 되돌림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요것을
한 파동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0.618 그리고 뭐 0.65 라인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면은 요 빨간색 트렌드 라인 있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이 겹치기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림을 조그맣게 띄워놨는데 이번에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침 이 선의 중단선 부근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뻔하다는 느낌도 들긴 한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조금 더 훼손된다면은 저는 85.5K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식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 금리 인상 그 이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엔캐리 언와인딩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번에 가즈오 총재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와 임금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임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약간 매파적인 기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자회견을 해보니까 금리 그거 정해진 거 없어. 우리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시장에 약간 완화적으로 들린 거였죠. 그래서 금리 상승 이후 장기채 금리 상승. 장기채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엔저 현상이 유지 중이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일본의 재무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너무 일방적으로 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다. 이렇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에 개입한다면 결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구두 경고가 있고 구두 경고는 근데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두 번째는 뭐냐? 엔 매수, 달러 매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일시적이나마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 근데 세 번째의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이겁니다. 엔 매수.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시도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른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와 이제 헤지 펀드들의 맞짱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린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 엔캐리 환경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딩을 걱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르는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좀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어제 재무관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엔화 이거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할 거다라는 마지노선이 160엔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160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제 기억에 한 163 정도 됐을 때 165였나? 이 정도 됐을 때 일본이 직접 개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엔화가 여기쯤 갔을 때 혹여나 있을 강제적인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코인 뉴스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캐리 안 일어났네?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잠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매크로 이슈가 있으면 또 바로바로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에이브 코인에 조금 잡음이 있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쇼츠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